오늘 당신의 마음에 아주 솔직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마치 나 혼자만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온 마음을 다해 진심을 털어놓았지만 차가운 침묵이나 무례한 반응만이 돌아왔던 순간은 없으셨나요? 그럴 때 우리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 고통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곳을 베어냅니다. 우리가 원했던 것은 그저 인정받고 이해받고 소중한 존재로 여겨지는 것뿐이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를 무시하고 묵살하고 우리의 존재가 마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처럼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무시당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발판이 되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들이 당신을 깎아내리려 할 때에도 당당히 바로 서는 법을 배울 때입니다.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마주했을 때 우아하고 강인하게 그리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힘으로 대처하는 6가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된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처럼 전달될 것입니다.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지혜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더 이상 자신을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문득 주변을 둘러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나는 왜 아직도 저 사람들에게 나를 이해시키려고 애쓰고 있을까? 왜 나는 허리를 굽히고 과하게 설명하고 끊임없이 사과하며 결국 나를 지치게만 만드는 대화에 내 영혼을 쏟아붓고 있는 걸까? 당신도 그런 대화를 알고 있을 겁니다. 가장 솔직한 내면의 목소리로 이야기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비판, 냉소, 무시뿐인 대화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상하게 계속 시도합니다. 언젠가는 진정한 나를 알아봐 주리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이 마주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당신에 대해 멋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설명하고 눈물을 보이고 이성적으로 설득하려 해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겁니다. 듣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한계일 뿐입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뜯어고쳐야 할 대상도 해결해야 할 문제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온전한 한 사람입니다. 사랑과 존중의 눈으로 당신을 보려 하지 않는 그 누구에게도 당신 자신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듣기는 하지만 당신의 마음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예의상 고개를 끄덕일 뿐 마음속으로는 이미 당신에게 꼬리표를 붙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이야기만으로 당신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당신의 과거를 근거로 당신을 판단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상자 안에 가두고 테이프로 단단히 봉해버립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실을 말하려 할 때 그 상자를 열어보려고조차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고통 속에서 용기를 내어 자신을 표현하려 할 때 그들은 눈을 흘기거나 어깨를 으쓱하며 너무 예민하게 구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진정한 관계가 아니며 존중도 아닙니다. 당신이 아무리 논리정연하게 말한다 해도 그들은 이미 당신의 목소리를 존중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오해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결코 충분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명확한 이해가 아니라 상황에 대한 통제력입니다. 이제 그들의 자존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당신의 힘을 넘겨주는 일을 멈춰야 할 때입니다.
당신은 살얼음판을 걷듯 눈치를 보며 살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조차 모르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듣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설명하는 순간 당신은 점점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안의 어둠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소화되기 쉬운 존재가 되기 위해 스스로의 빛을 꺼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에게 당신의 성장에 결코 공평한 일이 아닙니다. 당신을 지지할 의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당신의 선택을 변호할 때마다 당신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오만이나 자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마음과 진실을 알고 당신을 깎아내리기만 할 뿐 세워주지 않는 대화로부터 걸어 나올 수 있는 강인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지쳐있는 이유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밤늦도록 해명을 하느라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기 위해 긴 연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 스스로를 지킬 때마다 인정을 받기 위해 싸우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귀를 기울이고 다가오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바로 그것이 존중입니다.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당신을 더 잘 사랑해달라고 설득하고 기본적인 예의로 대해달라고 설명하며 살아왔습니다. 시간을 아껴드리겠습니다. 만약 그들이 지금까지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앞으로도 노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수년간 알고 지낸 사람들, 가족, 가까운 친구, 심지어 연인일 경우에 그들을 놓아주기는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설명하면 알아주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매번 실망감만 안고 끝나버립니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상처를 계속해서 헤집는 환경에서 치유되려는 당신의 마음이 애쓰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때 그들을 믿으세요. 더 이상 그들에게 좋은 역할을 주기 위해 이야기를 다시 쓰지 마세요. 때로는 가장 가까이 두고 싶었던 사람들이 당신의 감정적 깊이를 따라올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당신이 해야 할 가장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아프지만 괜찮습니다. 당신의 치유가 그들의 이해에 달려있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치유는 스스로를 선택하려는 당신의 의지에 달려있어야 합니다. 스스로를 선택한다는 것은 냉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명확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친절할 수 있고 마음에 사랑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구걸하거나 좁거나 당신의 해명을 쓰레기처럼 버리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건네주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이해받는 것보다 당신의 마음의 평화가 더 중요해져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당신은 말을 할 때마다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고통이 아닌 힘으로 울려 퍼지는 공간, 당신의 말이 거절당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지는 공간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그 공간은 당신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당신이 이제 그만 일하고 말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당신의 의도를 이해시키려다 정신건강을 희생하지 마세요. 관계라기보다는 재판정처럼 느껴지는 대화 속에서 당신의 가치를 논쟁하지 마세요. 그저 용납되기 위해 스스로를 희석시키지 마세요. 당신의 존재는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 지혜는 당신의 인생이 걸린 것처럼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 마음속에는 조용한 고통이 살고 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다가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 영혼들의 소리 없는 고통. 누군가 선을 넘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면 그 고통이 뼈 속까지 느껴집니다. 당신의 친절을 이용당하면서도 여전히 미소를 지을 때 가슴이 답답해져 옵니다. 감정적으로 소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누군가도 나에게 똑같이 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 했을 때 그 고통은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경계를 설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인생 이야기를 멋대로 써 내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느 날 아침 자기 자신에게 낯선 이방인이 된 채 깨어날 것입니다. 분노와 상처로 가득 찬 채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의아해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단순히 좋은 생각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평화, 당신의 목적, 당신의 미래가 바로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시험하려 들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착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이 관대해서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멈추게 만들 때 비로소 멈춥니다. 당신이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라고 말할 때 멈춥니다. 물론 처음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몸이 떨리고 죄책감이 들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과 친절이란 상처받더라도 얘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경계를 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존중합니다. 진정한 친절은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 자신을 불태워 죄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증명하기 위해 스스로를 파괴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문을 만들고 누구를 들여보낼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성장시키는 사람과 당신을 고갈시키는 사람의 차이를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왜곡하고 의도를 조종하고 단지 당신의 영혼을 돌본다는 이유로 죄책감을 심어주려 할 때 굳건히 서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기 시작하는 순간 치유가 시작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당신의 자유가 시작되고 당신의 목소리가 커지며 당신의 가치가 그 누구도 어둡게 할 수 없을 만큼 밝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만약 당신의 경계 때문에 그들이 떠나간다면 그들은 애초에 머물 운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선택하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렇게 두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변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두십시오.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고 무례함을 견디고 속으로 피 흘리면서도 계속해서 두 번째 기회를 주던 과거의 당신은 이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은 사라져야만 했습니다. 당신의 경계는 사랑의 거부가 아니라 사랑의 보호 장치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사랑이 결코 자신을 버리는 대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에게는 꿈이 있고 깊이가 있으며 운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곳에 접근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그들을 대하도록 가르친 방식대로 당신을 대합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시간을 무시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들은 계속 그럴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경멸적인 말투를 용납한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책임감 없는 용서를 계속한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상처를 주면서 그것을 사랑이라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일어나서 더 이상 이것을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못되게 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명확해지는 것이고 강해지는 것이며 부스러기 대신 만찬을 받을 자격이 있는 당신 본연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경계란 당신이 세상에 당신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설명이 아니라 행동으로, 애원이 아니라 존재감으로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 어떤 사람들은 당신에게 경계가 없었기 때문에 당신의 삶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항상 시간이 있고 항상 동의하고 지친 미소와 상처받은 마음으로 항상 예라고 말할 때의 당신을 더 좋아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의 반응을 지켜보십시오. 그 반응이 바로 진실입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경계는 위협이 아니라 안심을 줍니다. 하지만 당신의 침묵, 피로, 끊임없는 희생으로부터 이득을 보던 사람들은 당신을 까다롭다고 부를 것입니다. 그렇게 두십시오. 당신은 편리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는 거리를 두는 것이 곧 자신을 존중하는 한 가지 형태임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걸어 나오는 것에는 강력하고 깊은 해방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이란 머무는 것, 인내하는 것, 중요한 관계를 위해 싸우는 것이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과 자기 존중은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를 아는 데서 발견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을 고갈시키는 것에 매달리는 대신 스스로에게 거리라는 선물을 주는 것은 어떨까요? 거리를 둔다는 것은 미움이나 누군가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평화, 당신의 마음, 당신의 온전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사랑하지만 나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이 넘치는 행동이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장할 공간, 그리고 당신이 숨쉴 공간을 말입니다. 누군가 반복적으로 당신을 무시하고 그들의 행동이 말과 더 이상 일치하지 않고 그들의 부정적인 기운이 당신의 영혼까지 스며들기 시작할 때 거리를 두는 것은 자기 존중의 한 형태가 됩니다. 당신을 지치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힘이며 지혜입니다. 그것은 나는 당신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않겠다. 당신을 사랑하는 과정에서 나 자신을 잃지 않겠다는 분명한 선언입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원한 때문에 그들을 뒤에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들의 드라마, 요구, 조종에서 벗어난 당신 본연의 모습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 시간, 그리고 가치를 되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악역으로 비칠까 두려워 너무 오래 머뭅니다. 하지만 자신을 존중하는 것은 결코 잔인한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정서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사랑과 친절, 관대함은 결코 당연하게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겨질 때 물러설 시간입니다. 오래 머물수록 당신은 그들의 혼돈 속에서 자신을 더 많이 잃게 됩니다. 당신의 평화가 중요하지 않다고 그들에게 가르치는 셈이 됩니다. 하지만 당신의 평화는 중요합니다. 당신의 평화가 모든 것입니다. 네 번째 지혜는 그들처럼 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할 때 감정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당신을 그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도록 내버려두기 쉽습니다. 상처받고 분노하고 배신감을 느끼며
복수할 최선의 방법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겪는 일입니다. 그들처럼 똑같은 부정적인 태도나 무례함으로 대응하고 싶은 유혹은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행동을 따라 하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게 됩니다. 당신의 진실성, 평화, 그리고 가치를 희생하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이 지켜온 모든 것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무례함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그들에 대해서보다 당신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 아무리 힘들어도 그들처럼 되지 마십시오. 진정한 힘은 평정심, 존엄성, 그리고 자기 존중을 유지하는 데서 나옵니다. 똑같이 갚아주지 않는 것은 수동적이거나 약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당신의 행동이 나를 정의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 나는 당신의 무례함이 나의 본질을 바꾸도록 허락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강인함입니다. 진정한 힘은 옹졸함과 드라마, 부정적인 것들 위로 솟아오르는 것을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당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당신이 그들의 수준으로 자신을 낮출 때 당신은 그들과 같은 경기장에 있다는 생각만 강화시킬 뿐입니다. 불의 불로 맞설 필요가 없습니다. 분노, 억울함 또는 잔인함으로 응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래된 속담에 다른 사람의 행동이 당신의 내면의 평화를 파괴하게 두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처럼 되지 않는 것의 본질입니다. 당신이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분노나 복수심에 사로잡히도록 허락할 때 당신은 평화를 잃게 됩니다. 그들이 만든 혼돈이 당신의 마음과 영혼을 침범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위험한 상태입니다. 당신의 평화는 당신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5번째 지혜는 누구도 당신을 건드릴 수 없을 때까지 스스로를 세우는 것입니다. 성장에는 힘이 있습니다. 자기 개발에는 강인함이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세우는데 더 집중할수록 다른 사람들의 무례함이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은 줄어듭니다. 당신이 자신의 성장, 기술, 정신력, 그리고 회복 탄력성에 힘쓸 때 당신은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비판이나 상처에 면역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너무나 강한 기반을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무례함,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더 이상 당신에게 이전과 같은 힘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스스로에게서 가치를 찾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자존감은 더 이상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나옵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자신을 세우는 것은 당신의 가치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의 가치는 내재적이며 그 누구의 말이나 행동도 그것을 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당신의 능력에 자신감이 있을 때 더 이상 누구에게도 자신을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한때 당신을 의심하게 만들었던 무례함은 더 이상 같은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가치에 기반한 삶을 구축했고 당신을 끌어내리는 대신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들로 주위를 채웠습니다. 스스로를 세우는 데 집중함으로써 당신은 긍정, 존중, 그리고 지지를 끌어당기는 삶을 만들고 한때 당신의 핵심을 흔들 수 있었던 부정적인 것들을 막아냅니다. 6번째 지혜는 용서하되 기억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당신이 인생에서 휘두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소모시킬 수 있는 분노, 고통,
그리고 원망을 내려놓게 해줍니다. 하지만 용서하는 것과 있는 것 사이에는 심오한 차이가 있습니다. 용서하기 위해 당신에게 행해진 잘못을 잊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기억하는 것은 그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의 상처 주는 행동을 변명하거나 그들의 행동을 묵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뒤로 잡아끄는 감정적 부담에서 자신을 해방시켜 당신의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그들을 다시 당신의 삶으로 환영하거나 다시 신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의 행동이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끈을 놓아주기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용서할 때 당신은 쓴뿌리의 사슬에서 자신을 해방시킵니다. 하지만 용서하면서도 당신은 왜 처음에 상처를 받았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는 것은 당신이 경계를 설정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 경험으로부터 배웠다는 것을 알면서 온전히 치유되도록 합니다. 용서는 당신의 마음의 평화를 위한 것이지만 기억하는 것은 당신의 존엄성과 경계를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가르쳐준 교훈을 잊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억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마음과 평화를 지키는 법을 배우고 같은 실수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합니다. 이것이 당신이 더 강하고 더 현명하며 더 자신을 존중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루는 것은 반응적이거나 복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기 존중을 위해 주도적으로 행동하고 확고한 경계를 설정하며 더 강하고 현명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이 원칙들이 당신을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들로 주의를 채우고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 이하의 것에 결코 안주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평안이 언제나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발걸음을 지키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가치를 항상 기억하며